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고차는 유미카의 이유미입니다. 오늘은 저희 유미카에 정말 특별한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북한 무역 일꾼이자 경제 전문가분을 초대했습니다. 우리 선생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평양에서 온 김태산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 반갑습니다. 우리 선생님 제가 모란봉 클럽을 할 때 예전에 몇 번을 방송을 같이 하면서 정말 말씀을 잘하셔서 언젠가는 꼭 초대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제야 드디어 초대를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고향은 어디십니까? 제 고향이 자강도 강계입니다. 네. 자강도 강계에서 오신 분들은 거의 없으신데 거의 강계에서 없습니다. 사시다가 평양으로 올라가신 거죠? 예, 강계 군수공장에서 이제 한 10년 복무하고 평양에 대학을 갔다가 대학 졸업 후에 이제 주한기관에 배치돼서 일을 하다 마지막엔 대한민국 서울까지 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학을 어느 쪽으로 나오셨습니까? 대학은 좀 특수한 데를 나왔어요. 인민경제대학이라고 대한민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네. 자랑이라기보다 뭐 물으시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김일성과국당 학교하고 인민경제대학, 금성정치대학 이 세 개는 이제 당 간부 양성기관이라고 해서 간부들이 가서 거기서 무역 일꾼을 양성하고 경제 일꾼 양성소지 한마디로 하면. 네. 그렇죠. 경제 쪽 분야에서만 간부, 전문적으로 키워내는 네, 간부들. 경제 간부 양성소. 네. 경제 간부 양성소 같은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북한에서 경제 전문 분야만 있다 오셨잖아요. 네. 경제 쪽에서도 이제 네. 무역 분야에 있었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우리 선생님께서 계실 때까지만 해도 그때가 혹시 몇 년도죠? 제가 2002년도에 왔으니까 네. 권한행군 끝나고 이제 뭐 끝났다기보다 권한행군 그저 연속되는 그렇죠. 순간에 맞죠. 그러면 그 당시만 해도 그 높은 층에 계시는 그런 경제 분야라든가 아니면 뭐 정치라든가 아무튼 우리 선생님께서는 네. 경제 분야니까 그런 쪽에 계셨던 분들께서는 북한 경제가 뭐 북한이라는 게 경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긴 하다마는 북한 경제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선 뭐 경제라는 게 정치와 다르게 숫자로 나타나니까 그렇지. 돈으로 나타나고 통계 숫자로 나타나니까 매 년도 다르고 우선 매 달 다르고 매 분기 다르고 매일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제보다 오늘 경제 숫자가 떨어지는 게 발전 속도가 떨어지고 발전 숫자가 떨어지잖아요. 이건 숫자적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경제가 하락하는 걸 느끼죠. 알고 느끼고 하고 매일 얼마 몇 프로씩 떨어진다는 것도 알고 돈이 얼마씩 샌다는 것도 알고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국민들이 세금으로 인해서 국고에 돈이 찬다던가 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북한은 사실 뭐 세금이 없는 나라라고 하지만은 북한 주민들 일한 걸 거의 다 걷어가잖아요. 근데 국고에는 돈이 있습니까? 나 그게 되게 궁금해. 북한 국고에 돈이 있는지. 그걸 알려면 노동자의 로임이 얼마인가 하는 걸 알면 되죠. 네. 여기는 내가 여기 와서 한 달 나가 일하게 되면 자동차 한 대를 살 돈이 생겨요. 물론 자동차 한 대 산다면 저 새끼 뻥친다고 할 놈도 있간데 제일 저가. 내가 300만 원 한 달에 벌어가지고 2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네. 하루 나가서 하루 벌게 되면 내가 몇 달 먹을 쌀을 살 수 있는 그렇지. 돈을 벌어요. 하루 나가서 10만 원 일당 받으면 10만 원어치 쌀 사면 나 혼자서 거의 반년 먹을 쌀을 싸거든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내가 거기서 주한기관 책임지도원이었으니까 거의 2,700원을 받았는데 달러로 치면 1.8달러거든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북한 장마당에 나가서 사과를 싸면 사과 한 알에 그때 500원이니까 아니 4알 5알 쌌거든요. 월급 가지고. 그렇죠. 한 달 가지고. 월급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일한 만큼 노동자 농민들이 일한 만큼 돈을 다 주지 않고 뛰고 북한이 원래 월급이라고 아니고 문합이라고 그래요. 원래는 규정상 북한에서 주는 게 문합이. 문화생활. 머리 깎고 목욕탕 가고 머리 깎고 목욕탕 가고 신문 싸보고 버스 타고 출퇴근하고. 문화생활에 네, 필요한 그렇죠. 돈. 가고 약간의 그 쌀값, 소금값, 기름값, 간장값 요거 딱 주거든요. 네. 쌀은 거의나 공짜로 주다시피 하면서 쌀값 조금 내게 하고. 그러니까 그 돈을 다 떼고 노동자들한테는 머리 깎을 건 목욕탕 값, 그다음에 통근 차비 이런 정도나 주고는
다 착취해서 국가가 가져가고는 세금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돈으로 이제 교육도 시키고 군대도 유지하고 무상교육, 무료 치료 뭐 이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에 돈은 있어요. 근데 돈이 있는데 왜 그렇게 안 되는가? 돈이 돈 따와야지. 쓸모없는 돈이니까. 말하자면 달러와 바꾸지 않는 전환성 화폐가 안 되니까 그렇지. 몽땅 원료자재는 달러를 주고 싸다가 만들어서는 그냥 북조선 돈을 주고서 팔아버리는데 여기는 밖에서 원유를 달러를 주고 사다가 그러면 가공해가지고 휘발유, 나프시아, 뭐 그치. 등유, 경유 네. 이거 다 해서라니 쭉 팔고 그러면 이 나라 원을 끌어들여가지고는 그게 달러하고 그렇죠. 바뀌잖아요. 그래서 다시 달러로서 싸우고 이게 이루어지는데 북한 돈은 달러하고 교환이 안 되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자재를 사오는 거는 달러를 주고 외화를 주고 싸우고 파는 거는 국내에 쓸모없는 돈을 주고 팔아버리고 하니까 돈이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빈 종이장에 불과한 거죠, 한마디로 말해. 그러니까 경제가 활성화가 못 되는 거예요. 한번 들이다가 생산해서 팔아서 그 돈을 다시 회수해서 써야 되겠는데 쓸모없는 거니까 달러하고 교환이 안 되니까 다시 싸올 원료값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업 원료자재를 수입을 못하니까 경제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대한민국 돈은 전 세계 어느 은행에서나 교환이 가능한 그래서 달러로. 전환성 화폐니까. 네. 예. 근데 북한 돈은 어느 나라에서도 취급을 안 해준다. 취급 안 해주지. 뭐 휴지 조각만큼도 안 여기잖아요. 뭐 그런 건 중국에서도 뭐 북한 돈만 마대로 가지고 가던 누구도 하나도 안 바꿔주지도 않아요. 그렇죠. 어느 짝에도 쓸모가 네. 없죠. 네. 그러니까 뭐 차가 안타깝죠. 네. 그러면은 북한의 경제 일꾼들은 한국 경제가 지금 막 급성장을 해가는 거 아시잖아요. 아시죠? 아는 사람은 알고 그렇죠. 예.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북한에 꾹 박혀 있는 사람들은 뭐 거의 잘 모르죠. 아, 남조선이 발전했대 하는 정도는 알지만 어느 정도로 발전했는지는 모르죠. 근데 우리 같이 무역 일꾼들은 이제 외국에 나가니까 외국 나가면 눈으로 보잖아요. 아, 뭐 보고 싶지 않아도 보이니까. 길바닥에 가면 현대 버스 다니지, 현대차 다니지, 기아차 다니지, 뭐 관광 다니는데 야 저기 남조선 차네 다 알잖아요. 아, 비행자의 총 내리게 되면 삼성 텔레비 쫙 광고 삼성 광고 나오지, 텔레비 삼성 텔레비 걸었지. 호텔들이 가면 LG 삼성 옛날에 맨 처음에 LG는 이건 어디친가 했는데 그걸 알아보니까 한국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남조선 와서 조사 받을 때 이제 그 숙소에 LG 그 에어컨이랑 물어보니까 정말 그게 한국치라고 그러더라고요. 난 지금 무슨 일본 치를 들여왔나 했는데 그게 남조선 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가면 그렇게 발전된 게 보이니까 뭐 그럼 숨길 수 없잖아요. 아, 그걸 뭐 그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가서 자동차를 채웠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뭐 다 좋으니까 수입에 세계적으로 자동차 생산하는 나라가 많잖아요. 그렇지. 뭐 특히나 일본, 미국, 영국, 뭐 더 스웨덴 많죠. 쪽도 독일도 많고 한데 남조선 차들이 그 나라 못지않게 오히려 많으니까 야, 남조선 차가 좋긴 좋구나 하는 걸 느꼈고 저는 또 무역 일꾼으로서 전 세계 무역 박람회들을 영국, 체코의 옛날 동유럽 당시에 이제 체코의 브루노 박람회랑 이제 봄, 여름철, 가을 박람회 계속 다니니까 남조선 무역 일꾼들도 들어오고 우리 북조선에서 우리 무역 일꾼들 나가고 하게 되면 마주치거든요. 아, 그래요? 서로 상품을 보는 거야. 아, 1980년대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가지고 나가는 상품이 남조선 상품들보다 못하지 않았어요. 저 품종별에서도 그렇고 뭐 왜 그때는 내가 수출하는 것만 해도 우선 도자기 많이 수출했고 뭐 그다음에 편직 제품들, 신발 뭐 어쨌든 이러저러하게 많이 수출하고 중공업 분야에서는 기계도 많이 나갔고 또 동유럽의 기본 많이 나가고 쿠바에 많이 나갔지만 80년도 전까지만 해도 남조선 상품이 얼마 안 나왔는데 80년도 거의 들어서면서 70년대 말 들어서면서 밀고 나오는데 아, 물건들이. 예, 봄 다르고 여름철 박람회 다르고 가을철 박람회 다르고 석 달이 다르게 밀고 나오는 게요. 근데 북조선은 그때부터 계속 하강선을 긋는 거예요. 가게 되면 전람회 부스들을 싸가시고 하는데 우리는 6개 부스를 맨 처음에 쌌다 하면 남조선 사람들은 3개, 10개 쌌던 사람들이 저 70년대 말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데 전 세계적으로 부스를 제일 많이 운영하는 게 남조선이더라고요. 아, 박람회 갔을 때. 그죠. 와. 근데 우리는 그때 되니까니 상품을 가지고 나갈 게 없어서 경제가 탁 줄어드니까 가지고 나갈 상품이 없어서 김일성 도서나 가지고 나와서 남들은 상품 전람회 하는데 나가서 쪽팔리게 책장
컨테이너 안에다가 책 정리해놓고 김일성 책 선전하고 자빠졌으니까 누가 옵니까? 쪽팔리는 거죠. 서칭 무역 일꾼으로서. 근데 뭐 남조선관에 가보게 되면 건축의 벽에다가 델레비를 높이 델레비 한 25인치짜리들을 높이 한 10줄 쌓고 옆으로 한 30개 이렇게 서로 다른 델레비를 쌓고서 나오는 화면을 보니까 춘향전이라는 게 나오는데 사람 하나가 나오는데 델레비 한 100여 개를 넣고 서로 다른 델레비인데 그 한 화면이 나오게 하더라고. 야, 저 남조선은 도대체 어떻게 돼서 전자공업이 저렇게 발전했지? 우린 일본만 이렇게 북한은 일본 델레비하고 일본 그렇지. 녹음기만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일본만 이제 뭐 전자공업이 발전했는 줄 알았는데 아, 남조선 보니까 아니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자공업이 얼마 발전했는지 뭐 상상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자고 하고 이제 보위원한테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아이씨 너무 그거 거기 남조선 아들 거 왜 들어가 보겠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야 나만 한번 들어가 보자. 내가 들어가 봐야 남조선 아들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작간을 부렸는지 알고 들어가서 선전을 하든 뭐 나쁘다고 좋다고 선전하는 게 아니라 나쁘다고 선전을 하든 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김벌레 혼자 갔다 오라고 해서 한번 들어갔죠. 초상 배지를 이렇게 띄고 초상 배지 달고 가면 아, 그 남조선 사람들이 말이 통하니까 아 평양에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막 이러는데 얼마나 창피해요 그게. 그래서 우선 초상 배지 띄고서라니 들어갔죠. 들어가서 쫙 돌아가 보니까니 자동차도 갖다 전해놓고 짜우전 여러 가지 상품들이 나오는데 난 경공업체이니까 우선 이 니트 상품들부터 이 편직 제품들부터 양말, 신발 것들 쫙 보는데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니 면을 얼마나 잘 가공을 했는지 늘었다가 수축이 그대로 되는 거야. 북한의 거는 늘어나면은 거의 그렇죠. 늘어난 그대로 모양이. 한 벌 빨게 되면 이제 먹이 늘어나고 그렇지. 이게 길이가 옆으로 늘어나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 이놈들이 도대체 이 열처리 가공으로 이렇게 하고 실으로 이렇게 얇게 이렇게 뽑았을까? 이게 화학 제품인가 하고 당겨보니까 이 설명서를 보니까 코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코턴 100%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면은 맞는데 참 어디다 누구한테 쪽팔리니까 물어도 못 하잖아요. 나올 때 이제 까다라고만 다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뭐 볼펜도 이제 한 두어 타수씩 주고 아주 냄새 좋은 록스비누도 몇 개씩 주고 와서 이제 평양에 가서 자랑질을 했습니다만 해도 어쨌든 그때부터 남조선이 튀고 올라오는데 난 경제일꾼으로서 인민경제대학을 다니면 자본주의 경제, 사회주의 경제를 다 배웠잖아요. 근데 거기서 특히나 자본주의 경제의 부패성, 사회주의 경제의 우월성. 우월성에 대해서는 그치.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의 우월성에 대해서는 아예 안 가르쳤습니까? 그냥 비판적으로만. 우월성을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 자본주의 경제는 계획 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옛날엔 10년 주기 공황이던 게 그다음에 5년 주기 공황, 3년 주기 공황, 이제는 1년 주기로 공황이 일어나면서 뭐 공장이 파탄된다, 국민 생활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고 특히나 남조선 경제 같은 거는 박정희를 많이 헐뜯었는데 남조선에는 지하 자원이 없다니까 다른 나라 원료 자원에 의한 가공공업만 수출공업만 꾸렸는데 다른 나라에서 원료를 가진 나라에서 재채기만 해도 남조선은 감기에 걸리는 매국적인 경제를 박정희가 건설했다. 우린 그렇게만 이제 듣고 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겠나 하고 우리 부족한 소견에 비웃었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더군요. 그 말을 들은 때로부터 한 10년 되나마나 하는데 남조선 화학공업 실태를 보니까니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는 그 자료들을 보니까 간단치 않더라고. 중국만해도 남조선에서 원유 그 부자재로 나프사 같은 거 싸우는 게 수백만 톤씩 싸우더라고. 야, 이게 도대체 남조선이 원유가 우리하고 같이 한 방울도 안 나오는 나라인데 어떻게 이런 나프사가 이 수백만 톤씩 중국에 건너올 정도냐. 그만하면 자기 나라는 얼마나 뒤집어 쓰겠냐 하고 생각하고 한번 좀 가보고 싶다. 자동차는 도대체 북한이 남조선보다 10년 전에 더 먼저 승리 58을 더 먼저 생산했는데 드락도르도 더 먼저 나오고 승용차도 더 먼저 훨씬 10년 전에 나왔는데 어떻게 돼서 남조선이 이 승용차 화물차를 이렇게 생산했는지 알고 싶었고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할 만큼. 그렇죠.